오늘은 ADHD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하지만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요.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포스타 같은 각성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식욕 감소가 한 4분의 1 정도에서 나타나고요. 두통도 상당히 많고요. 불면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한 5분의 1 정도, 구강건조, 구역질, 불안감, 어지러움증, 다한증, 과민성 등 상당히 좀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약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. 이 ADHD를 진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최근에 이 DSM-5에서 나온 진단 기준은 주의력 결핍을 나타내는 9가지 항목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과잉 행동과 충동을 나타내는 9가지 설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서 6가지 이상 해당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꾸준히 이제 지속이 될 때 진단을 하게 되고요. 보통 12세 이전에 발생이 되거나 2가지 이상의 환경,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한다든지 이렇게 2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때 그렇고요. 사회적이나 학구적이나 혹은 업무 기능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증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.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검사법 중에서 이제 캣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5가지 항목을 이제 검사를 하는데 단순 선택주의력, 시각, 청각은 눈으로 이렇게 도형들을 보여줘요. 별 모양이 나올 때만 단추를 누르게 하고 나머지 모양, 세모나 네모가 나올 때는 이제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누르는지, 청각도 총소리, 벨소리, 찻소리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 중에서 한 가지 소리만 들릴 때마다 이렇게 딱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요. 억제 지속 주의력이라는 거는 똑같은 검사인데 거기에서 X표가 나올 때는 누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선택을 하는지. 간섭 선택 주의력은 비슷하게 생긴 모양 5개가 같이 나오는데 항상 가운데 나온 거에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고, 분할 주의력이라는 거는 똑같은 소리가 혹은 똑같은 모양이 계속 연속해서 나올 때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응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검사법이고요. 작업 기억력이라는 거 한 10가지 도형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걸 순서대로 기억하게 하는, 해서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는 이 아이가 얼마나 선택적이고 집중력이 강한지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도구입니다. 자, 이제 ADHD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되게 걱정을 해요.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? 내지는 얘 이러다가 나중에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?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. 자, 이 ADHD를 가진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. 상당히 호기심이 많아요.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, 좀 엉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창조적이에요. 이런 아이들이 지능이 높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창조적인 천재가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ADHD로 추정되는 이 유명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들 많이 나오죠.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든지 마이클 조던, 더스틴 호프만, 빌 클린턴도 그렇다 그래요. 빌 게이츠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. 자, 우리 아이도요. 얼마든지 내가 이 아이의 창의력, 창조성을 좀 잘 유지를 해주면은 이 아이도 상당히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올 때 이제 2가지로 구별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. 과잉행동 충동적인 경향성들이 더 높은지 아니면 주의력 결핍적인 영향이 더 높은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과잉행동형은 우머화동형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. 몸에 어떤 그런 몸을 조절하는 그런 재료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허화가 뜨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. 주의력 결핍형은 좀 양기가 부족한, 머리로 맑은 기운이 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주의력 결핍형은 좀 양기를 강화시켜주고 좀 승양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고요. 무화도형은 자음 강화시켜주는, 음기를 좀 보충을 해주고 이런 행동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약을 쓰는데 한약으로도 상당히 잘 조절이 돼요. 대신에 부작용은 훨씬 적죠. 단점은 한약이니까 가격이 좀 높고 조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얼마든지 영향 없이 한약으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. 자, 일단은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사회에 적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좀 같이 병행을 할 때 훨씬 더 성과가 좋은데요. 일단은 이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지도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관찰하기예요. 지금 현재 내가 하는 행동들을 일단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나는 거를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잠깐 멈춰서 자기 생각,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요.
그리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 건지 거기까지 미리 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자기 통제력이 높아지게 되고요. 이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따라요. 그래서 규칙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,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할 때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, 자, 가르칠 때는 절대로 혼내지 마세요. 혼을 낸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. 대신에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그때 적절하게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. 야, 너 30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네. 대단하다, 야.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든지, 너 그래, 식탁에서 10분 동안 그렇게 앉아가지고는 밥을 먹은 거, 너 대단해, 잘했어,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든지,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 아이의 잘한 행동들을 좀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.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을 때는 두 가지 측면들을 상당히 좀 많이 연습을 하도록 만들게 되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마음 다스리기예요. 자기의 감정들을 일단은 잘 살펴보게 하고요. 그런 것들을 바로 표출하기보다는 일단 한 단계 좀 참고 자제하고 그런 기분들을 스스로 좀 떨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시키게 되고, 사회성 훈련들을 많이 이제 시키게 되죠. 자기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말로 표현하도록, 그리고 차근차근 자기의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, 한번 양보해보고 그 다음에 내 것과 상대방의 중요한 거를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,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좀 길게 유지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점점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이 되면서 훨씬 좀 더 멋진 아이들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. 자, 이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많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할 텐데 몇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요. 노력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. 우리 아이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. 우리 아이는 슈퍼맨이 아닙니다. 모든 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,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. 아이의 수준에 맞게 과제들을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절대로 잘못한 행동은 너 또 그랬어, 왜 이래, 이 나쁜 음식, 너 오늘 저녁은 없는 줄 알아,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야단하지 마시고 잘한 것만 칭찬해 주는 거,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계속 보상을 주다 보면은 아이들은 거기에 훨씬 더 강하게 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. 집안을 좀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. 벽지도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, 그 다음에 책상도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. 함께 규칙을 정하되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마세요. 아이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우리 저녁은 언제 먹을까? 항상 이 시간이 되면은 네가 나와가지고는 뭐 저녁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한다는 거 아이와 동의를 통해서 그런 규칙을 정하고요. 그리고 그 규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관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절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모든 걸 성공했나요?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에 모든 걸 다 성공하지 못했잖아요. 한 번 성공해서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면 끝나지만은, 하지만 다시 한번 시도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을 할 거예요.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그걸 성공해냈을 때 아주 크게 칭찬을 해주고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아이들은요 정말로 대단한 아이들이에요.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당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곁에 계시는 분들이 잘만 이끌어주면요 상당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아이들, 미래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ADHD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. 저희가 알려드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